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기 침체기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자면요. 하락장에는요, 하락에 베팅을 하십시오. 자, 이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봤는데요. 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A라는 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18%까지 나오는 상품이고요. B 상품은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나오는 상품입니다. 예, 평균 수익률은 A 상품의 경우에는 1%, 그리고 B 상품의 경우에는 0.5%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간단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A하고요, 상품 B는 어떤 게 더 좋은 상품일까요? 예, 이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작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에는 A 상품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B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제가 박스권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면 뭐 코스피가 뭐 이제 갇혀 가지고 등락을 반복을 하는 상황을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죠. 예. 박스권에 갇혔다고 가정을 하고, 예, 아주 심플하게 한번 조건을 걸겠습니다. 예. 낼 수 있는 최대의 수익률과 낼 수 있는 최대의 손실을 각각 한 번씩 반복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랬을 경우에, 예, 보시는 대로 상품 A는요, 점점 손실을 누적합니다. 하지만 상품 B는요, 이익을 누적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익을 한번 플러스 20을 냈다가 마이너스 18% 손실을 입히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입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1%의 손실과 플러스 2%의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반복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0.98%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투자는 손해를 안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게임을 해야 되고요. 절대 마이너스 썸 게임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마이너스 썸 게임은, 예, 가상화폐입니다. 왜 가상화폐가 마이너스 썸 게임이냐고요? 가상화폐는요, 무조건 돈 버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1 번 개발한 놈. 예, 이번에 뭐 루나를 통해서 아시겠죠? 개발한 놈 돈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2번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도, 예, 앉아서 돈 많이 벌었죠. 3번 통화 화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채굴하는 사람들도 돈을 법니다. 그러면 자, 가상화폐 자체는요, 제로섬 게임이지만 이 세 부류가 무조건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은요, 마이너스 썸 게임입니다. NFT 또한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썸 게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요, 절대로 마이너스 썸 게임은 하지 마세요. 특히 하락장에 하시면 아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예, 다음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 투자의 방향성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주식 시장은 대세 상승기였죠. 예. 누구나 투자만 하면은, 예, 적절한 종목에 투자만 하면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락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기를 잘 버텨내는 자가 진짜 전문 투자자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이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 지난주 코스피 차트인데요. 예, 보시면은 '아, 여기가 바닥인가?' 하고 들어가면서 '아, 이제 반등하니까 좀 들어가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집니다. 아무도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를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결론, 예측하지 마시고요, 방향성을 타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일 하락기에 '투자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흐름을 타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대세 하락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락에 베팅을 하십시오.
제 주변 친구들이나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안달이랄까요? 아니면 초조감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무리한 투자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흐름은 하락기니깐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정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인버스를 하십시오. 하락에 베팅을 하십시오. 근데 인버스를 할 때도요. 곧버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레버리지 ETF는요. 예, 일종의 마이너스 썸 게임입니다. 예,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특히 심해요. 그러면 이제 인버스 ETF를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느냐? '아 내일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버스 ETF 들어가는 타이밍 좀 알려드린다면요. 지난주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쭉 코스피가 하락을 하다가 한번 잠깐 반등했었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모든 주식이 항상 하락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내려가다가 한번 튕겨오릅니다. 예.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뭐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튀어오른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땐 데드캣 바운스예요.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을 때 살짝 반등을 주었을 때 그때 인버스를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버스라는 것도 사실은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아마 일부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 지난달에 그렇게 해서 예 10% 이상 수익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하락기에 특히 이거 중요한데요. 상승기에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를 해도 돈을 벌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하락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투자는요. 스스로의 판단이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투자를 할 때 남의 얘기 그냥 팔랑팔랑팔랑 들으면 안 되겠죠.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공부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조언을 듣기 전에 이 조언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전에 막 청담동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투자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진짜 어디 뭐 나이트 삐끼 같은 놈이었죠. 그런 애의 투자 조언은 절대 들으시지 말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관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사기인 거죠. 어떤 작전을 먼저 형성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이제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작전 세력일 수도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펀드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투자 조언을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이 바닥이니까 버티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펀드 투자자 펀드 관리자가요.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놈은. 지금 대세 하락기고요. 대세 하락기에는요. 기민하게 빠지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예. 펀드 매니저잖아요. 펀드 매니저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펀드의 규모에 따라서요. 운용 수익을 받는다고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 밥그릇이 준다고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조차도요. 대부분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러 들으시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는요.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고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1번. 투자는요.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리스크 관리에 충실하십시오. 위험한 거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리스크 관리 제일 중요하고요. 2번.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기민하게 순응하십시오.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세의 흐름을 먼저 읽으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순응하십시오. 대세 흐름을 절대 거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세 흐름 거슬러서 돈 잘 버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투자는 스스로의 몫입니다. 남의 말 듣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정보로만 받아들이시고요. 제 말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정답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언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는 거지 본인이 공부하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하락기에 쪼금이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하락기에 수익을 낸다면은요. 이 남들과 굉장히 그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 그 하락기에 자기 자산을 지키고 쪼금이라도 수익을 내면요. 남들은 자산이 이렇게 하락할 때 '나는 자산이 상승한다?' 네. 여기서 큰 갭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같은 상황에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